자, 32번입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1번 풀었죠. 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집달관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게 되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됩니다. 2번 23년간 이것도 풀었죠. 허위 공문서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3번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서 집단에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 표시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표시를 손상, 은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4번 도교육청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33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기억. 자, 공문과 구청의 서울시 공문, 구청의 회신을 믿었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직무집행 정지 중에 종단 대표자가 변호사 조언에 따라 임의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정지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변호사의 말만 믿고 그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돈을 인출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고. 2번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고 할 때 이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4번에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건 직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제한적 책임설 위전착에 대하여 법률 착오로 보는 것이다. 제한적 책임설이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봅니까? 엄격 책임설이 보지 않나요? 그쵸? 엄격 책임설이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착오로 봐요. 그래서 엄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좌관을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직무집행 정지 중인 자가 가만히 있지 변호사의 조언의 말을 믿고 인출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라는 말은 법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죠. 법률의 부지이지 법률 착오가 아니다. 맞습니다. (35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자,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뭡니까? 법률의 부지죠. 그래서 1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자, 2번 이것도 풀었죠. 광역시의회 의원 풀었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정한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1교포가 입국할 때 관세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해야 하는 부분은 법률의 부지입니다. 법률의 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틀렸습니다. 자,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링크를 하는데 그 밑에 줄 보게 되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었다가 이 판결이 바뀌어요. 그렇지? 전환사부적 판결로 판결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하였더라도, 즉 죄가 되지 않는데 죄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 저작권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침해하는 링크를 한 것만 갖고서는 정당한 이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중간에 판결이 이렇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처벌 대응이 마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죠. 자, 36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기억입니다. 법률의 부지는 법률착오 아니죠. 2번.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심사숙고하거나 그리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자, 고의설과 책임설의 입장 모두 금지착오는 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인데, 금지착오는 고의 성립에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설입니다. 책임설의 입장인 것이지 고의설은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고의설은 고의를 그 고의 내용에는 그 고의 플러스 위법성 인식까지 포함시켜요. 근데 책임설은 포함시키지 않고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착오가 회피 불가능할 때 책임을 조각하지만 회피 가능할 때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은 책임설의 입장이지 고의설 입장이 아닙니다. 자, 리을.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끊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검사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법원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있지만 검사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세모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거지. 어떤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처럼 단정적으로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해설 가보죠. 해설 보시면 끊고 여기 나오죠. 검사 같은 경우는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오면 틀리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자기 업인데, 수수료 받는 게 자기 업인데 분명히 그 무슨 관련된 법규에는 5% 이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10%, 20%를 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37번.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제, 약제와 양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된다고 믿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마취제를 어떻게 간호사가 놔요? 의사가 놔야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좌관을 통해서 문의했고 답변을 들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보좌관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자, 10전 대보초 사건인데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30전 대보초를 제조 판매한 것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의 처분을 신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신뢰냐면 과거 이 사람이 과거에 10전 대보초 만들어 팔았는데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무혐의 처분 받았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약재를 몇 가지 더 넣고 30전을 만들었어. 30전 대보초. 그쵸? 근데 이것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약재만 몇 개 더 들어간 것이 30전이고 덜 들어간 것이 10전 대보초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10전 대보초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을 신뢰하여 또다시 만들어 판 것은 아하, 이것은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오신할 만하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4번. 열람 복사를 요청을 했는데 자, 이를 위반하여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쵸?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신축 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포함된다. 끊고 하지만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열람 요청했음에도 조합 임원인 피고인은 단지 조합의 변문 변호사가 동호수를 개시하지 않는다라고 줬겠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인했다는 거죠. 여기서 요 자문 변호사야. 요 자문 변호사의 말을 신뢰한 부분, 요 신뢰를 한 부분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거의요. 변호사들은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뭐 자문 변호사의 말에 다 필요 없고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한 것은 거의 10개 중에 9개 정도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옆에 공무원이 끼어 있으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 공무원도 끼어 있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만 딱 나와 있으면 거의 100%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나쁜 놈들 진짜 많고 실력도 없는 놈들 진짜 많아요. 그렇게 판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골라라. 변호사 애들은 돈 주면 다 하잖아요. 그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풀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보좌관 말씀드렸고 정당한 이유 없다고 했고 23년 경찰 공무원 없다고 했고 자,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기 방식으로 지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행적으로 행해집니다. 특히 상호 저축은행이 다 그래. 그리고 금감원도 2008년도 이전까지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아하, 본인 대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신한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즉, 요 관행, 쪼개기 대출 받는 형식으로 관행. 이게 한 사람이 대출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하는 이유가 이거 회피하려고 한 사람이 쪼개기로 대출받았고 근데 이것이 저축은행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2008년도 이전까지는 적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법 규정을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런 편법으로 대출받고 하다 보면 이것은 당연히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리 1번. 파업이 예고된 상태 하에서 노조 간부 갑이 사용자 측에 이런 교육을 시킨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설명의 개최를 저지한 것은 몸을 가로막아서 저지한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치? 뭐 이런 명목 하에 한 것, 지 스스로 지 멋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설명의 개최를 저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X입니다. 39번.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입니다. 위법성 평가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일반인인가?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개인 의사능력, 행위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지적인식 능력 기준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정기 간행물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 있는데, 그치? 그치? 정기 간행물 등록을 하면 당연히 그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없다면 자신의 간행물 발행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사람이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행해 온 거야. 어? 이 정기 간행물을 발행해 오는 사람이 편집자가 오너가 아이 그 등록하는지는 몰랐대. 그걸 수년 동안 해온 거야.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 문제 없다 보니 그냥 뭐 그렇거니 하고 몇 년 동안 해온 거지. 나중에 걸린 거야. 이게 적발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업자가 이것도 몰라. 규정이 있는 것도 등록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 간행물 등록하지 않고 발행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몰랐다는 부분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변리사, 특허청 얘기 나오는데 변리사로부터 어떠어떠한 취지의 회답과 그리고 특허청으로부터 어떠어떠한 것 이해하고 믿은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를 않는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 앞에서 변리사 사건 하나 있었지? 물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통 사건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고 그리고 변리사하고 특허청 사건인데 가만히 보면 변리사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고 특허청도 행정기관이다 보니 착오의 정당한 이거 믿으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좀 더 사실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판례입니다. 변리사 그리고 특허청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요 숨은 요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야. 요 잘못 이해했다는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 변리사 사건이 나오거나 특허청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마지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써주는 판례도 있고 안 써주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와 유사한 판례들을 잘못 이해했다는 부분을 지문에서 생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뭐만 나와? 문제에서 나왔듯이 변리사하고 특허청밖에 안 나와요. 이 변리사와 특허청밖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이면에는 이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번 판례에서 변리사와 특허청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리을 자 A 학교 교비 회계 B 학교에 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비 회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전용이 안 돼요.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법인이라 할지라도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용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전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교비회계 사건은 강론책 가면 횡령죄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